안녕하세요 여러분, 영미입니다. 카메라 각도가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아, 머리카락 좀 그만 만지라고 혼났어요. 아무튼 오늘은 미르가 오랜만에 출연했네요. 귀엽죠? 자꾸 다른 소리 하는데,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냐면, 제가 사회복지 1급 자격증을 작년에 땄거든요. 아니, 올해 땄다고 해야 되죠? 그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매년 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그 사회복지 1급 시험 합격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학년이었고 이제 4학년 졸업하는 마당에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니까 무조건 한 번에 붙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저는 3월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3월부터. 근데 솔직히 말이 3월부터지 3월부터 조금씩 인강을 보다가 지쳐서 놀다가 또 보다가 놀다가 하다가 이제 원래는 제가 항상 알바를 근로라고 해서 이제 국가 근로라고 해서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 4학년 때는 공부를 한답시고 근로를 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돈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좀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알바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독서실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바를 하다가 도저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독서실은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청소며 뭐 애들 관리며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 알바를 하다가 8월인가 7월 그때쯤 그만두고 이제 9월부터 독서실을 제가 끊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부터 독서실을 다니다가 솔직히 그때도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닥쳐서 공부를 한 건 12월 말에서 1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런 특강 같은 걸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사회복지 1급에 있어서 되게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4일 동안 2과목씩 해가지고 스타트 빠바바바박 해서 알려주는데 그때 제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어느 정도 개념을 익혀놓은 상태였고, 그걸로 이제 다시 개념 정립을 해서 안 외워지는 건 미친 듯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또 공부를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공동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 공동 구매를 저희 나눔의 집으로 했거든요. 그냥 여기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할게요.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해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누굴 강의를 깎아내리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문제가 되면 영상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어쨌든 저는 나눔의 집을 공동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부터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나눔의 집이나 뭐 에셉이나 뭐 다양한 강의들이 다 바로 초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새로 바뀐 거를 한 번씩 다 보고 뭐 영상 찍고 교재 만들고 해서 한 4월, 5월부터 영상이 천천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쯤이면 아마 다 올라왔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6월부터 인터넷 강의를 조금씩 듣기 시작을 했고 나눔의 집에서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온 책이 나눔의 집 책이었고 그거랑 맞춰서 들으려면 나눔의 집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눔의 집 영상을 봤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강의 스타일이 저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어떤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읽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읽는 건 저도 읽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는 그냥 달달달 읽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저랑 강의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어떤 걸 듣지 어떡하지 하다가 같이 실습했던 친구들이랑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에셉이라는 인터넷 강의가 있는데 그게 되게 좋다더라. 선배들이 되게 좋다고 했다더라. 라고 해서 그걸 한번 듣기 시작했어요. 그 에셉은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강의고요. 강의는 무료예요.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다 무료고 광고도 안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광고 없이 방해 없이 흐름이 안 끊기게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에셉도 저랑 맞는 선생님이 계셨고 맞지 않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나눔의 집도 저랑 맞는 선생님이 계셨고 맞지 않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보다 보면서 이제 저랑 맞는 강의만 듣고 안 맞는 것도 다른 강의 찾아서 들으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일단 인터넷 강의는 그렇게 2개만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뭐 시대고시 뭐 이런 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안 들어봐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나눔의 집 그리고 에셉을 들었다는 에셉 같은 경우에 교재도 따로 있는데 교재는 구매하시면 됩니다. 미르가 너무 귀엽게 쳐다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시험 봤던 문제 같은 거 다 한 번씩 쫙 훑어보고 뭐 그거랑 똑같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법제론이 저는 처음에 제일 어려웠지만 점수는 그나마 잘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왔던 거 위주로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주에서 다 나왔더라고요. 이번. 근데 좀 뒤통수 치는 문제 몇 개가 있었는데 근데 어떤 과목이든 뒤통수 치는 문제는 다 있어서 그때는 이제 찍시님이 내려주셔야 되고 그거 외에 어쨌든 그 법제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출문제 옛날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개년치를 봤어요. 5개년치. 그래서 18년을 시험 봤으니까 17, 16, 15, 14, 13. 13년도부터 봤는데, 근데 이제 나눔의 집에서 공동구매로 문제집을 받다 보니까 2010년 거부터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그 한 번만 풀었어요. 거기 있는 것만. 근데 옛날 거는 확실히 별로인 게 뭐가 잘 안 나와 있어요. 해설도 잘 안 나와 있고 막. 그래서 그냥 5개년치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개년치를 한 3, 4번씩 돌려가서 가면서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래서 프린트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프린트비가 장난 아니게 들었죠.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5개년치를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솔직히 혼자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부족해지고 그리고 저는 일찍 공부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3월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말이 3월이긴 하지만 일찍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집중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다가 지쳐요. 이게 공부를 계속 끝까지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 다 외워야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서 외워야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면 다 까먹어요. 그때 가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9월부터 아니면은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6월부터 그러니까 6월에는 인터넷 강의만 듣고 개념만 이렇게 정리하는 거 하고 9월부터 문제 풀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거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저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빡세게 빡빡빡빡 할 것 같아요.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은데 혼자 하면 공부 절대 안 하거든요. 물론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저처럼 학교 때 열심히 놀고 이제 선배들이 솔직히 다 1급 시험 쉽다고 해서 금방 붙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쉬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을 했고 열심히 놀았는데 전혀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진짜 학기 중에 1학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개념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잠깐 책만 훑어보면 그 개념들이 기억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쉬울 수 있는데 저같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실제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 같은 거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 너무 친하면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알바했던 언니 중에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1급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공부가 안 되고 하니까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했는데 이게 좋은 게 이게 스터디 그룹도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좋았던 건 모여서 어쨌든 숙제를 해가야 되니까 그래야 진도가 나가잖아요. 스터디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억지로라도 하게 돼.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왜 이게 여기서 이게 틀린 것 같아? 저기서 이게 틀린 것 같아?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좀 더 기억에 오래 남도록. 그래서 스터디 그룹 같은 거 주위에 너무 친한 사람 말고 조금 안 친한 사람이랑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약본을 정말 만드시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 언니, 스터디 같이 했던 언니가 그 블로그 같은 거 찾아서 요약본 어떤 블로그님께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금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언니가 뽑아줘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요약본 자체가 자기 스타일대로 요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땐 이 내용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라고 요약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요약을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저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요약본을 왜 만들어 그냥 귀찮게 그냥 문제집에 있는 요약본 요즘 나눔의 집도 그렇지만 요약본을 따로 문제집으로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하면 되지. 뭐하러 요약본을 따로 만드나 귀찮게 이랬었는데 그러고 그걸 들고 그냥 가서 시험장에서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자기만의 요약본이 정말 필요하고 요약본을 만들면서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요약본을 만들어가면서 본인만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카메라 렌즈를 봐야 되는데 제 얼굴을 보게 돼서 시선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해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요약본을 만드실 필요가 있고 시험장 가면 절대 문제집을 하나하나 다 볼 시간이 절대 없어요. 진짜. 저는 시험장 가서 뭐 요약본 이거 문제집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왕창 챙겨왔거든요. 절대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쉬는 시간이 20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긴 것 같지만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본인만의 요약본 같은 걸 정리를 해가서 거기서 그 요약본만 착착착착착 볼 수 있게. 그리고 오답 노트도 만드는 게 정말 좋아요. 물론 시험장 가서 오답 노트를 잘 못 보게 되는데 이제 제가 막 유독 한 막 3, 4번, 5번씩 틀렸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꼭 들고 가서 한 번 꼭 보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도 저는 정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요약본을 만들어서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또한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강을 보기 전에 문제를 한 번씩 다 풀어봤어요.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보니까 다 불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다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해가지고 망쳤죠, 시험을 망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 내가 진짜 이렇게 놀 때가 아니구나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인강을 한 번씩 쭉 보고 한 강 보고 그 강에 대한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그리고 한 과목을 다 본 다음에 그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를 쫙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틀렸던 걸 따로 체크해놓고 그러고 이제 뭐 일주일 뒤에나 한 달 뒤에 또 풀어봤어요. 역시 또 분명 봤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도 다시 체크해서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하다 보면 결국은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근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올 거고 물론 저는 제 나름 일찍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턱걸이로 붙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합격이란 게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자격증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협회비도 내야 되고 뭐 서류도 내야 되고 이래서 되게 복잡해서 귀찮아서 다음 달에 해야지 미루다 보니까 아직까지 자격증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에 6월에 월급 들어오면 꼭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자격증 받으면 또 자격증 인증샷 같은 것도 한번 영상으로 찍어주고 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사회복지 1급 후기 영상, 합격 후기 영상, 합격팀 영상이라고 하기엔 좀 허접할 수도 있는데 영상은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나눔의 집에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따로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서 잠깐 이게 바로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집이고요. ABC 유형이 아닌 1, 2, 3회입니다. 모의고사 진짜 시험처럼 이렇게 다 묶어놓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게 A형, B형, C형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A형이 제일 쉽고 B형이 그 다음 중간 난이도, C형이 제일 어려운 난이도였는데 사람들이 다 C형만큼 문제는 안 나올 거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C형 같은 경우에 점수가 그냥 C형에서 만약에 합격이면 대부분 다 합격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B형, C형 수준의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할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이번 애가 합격률이 작년보다 더 높았던 게 올 정답 처리된 게 하나가 있었고 이중 정답 처리된 게 하나가 있었고 해서 2문제 정도가 좀 문제가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합격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작년보다 합격률이 조금 더 높은데 제가 풀어본 결과 작년보다 올해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어쨌든 그 파이널 모의고사가 정말 도움이 됐어요. 거기에 나왔던 문제 비슷하게 또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지막에 그 파이널 모의고사는 꼭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정말 꼭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정말 큰 도움이. 아무튼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